공산화는 안 된다. 안 된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우리 송대성 장로님을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가불하게 소개를 받은 송대성 장군입니다. 제가 오늘 이 태극기 안보연합 발대식에 참석해서 가만히 이 우리 행사 진행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넓고 수많은 시, 군, 또 도가 있는데 유난히 서부 경남인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우리 서부 경남에서 이 사실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을 태극기 안보연합이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걱정하는 주제거든요. 이게 여기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행동으로 애국하시는 김진수 회장님이 계시는 게 우선 직접적인 큰 원인이고, 저 산청 덕산에 가면은 선비문화원, 저는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조식 남명 선생님이 경의 사상, 그저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 어떤 애국심이 아니면은 그 솔직히 애국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명백히 분명한 그런 그 어떤 애국 철학에 아마 우리 전통을 입어서 아마 우리 진주에서 또 이런 대단히 중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투쟁한 곳곳에 이 전기불이 발딱발딱 들어오게 그 전구 담아 불을 켠 어디 박물관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유난히 이 우리 서부 경남이 빨간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북의 도산 서원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행동으로 애국하는 것은 우리 서부 경남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진주에서 시작된 우리 오래 전부터 이 전통은 흐르는데 이름은 이제 태극기 안보연합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런 데 와서 제가 주제 강연이라 그까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했지만은 서울에서 두 가지 큰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장군으로서 직업을 해가지고 군에 복무하고 예비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단체는 한 1000여 명을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 그 중에는 국방장관 한 분들도 수없이 많고 참모총장 한 분도 많고, 그걸 갖다 총 공동대표가 12명 있는데 제가 총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고 공산화가 된다든가 하면 제1순위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장구입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면서 한 5년 전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죽을 거냐, 안 그러면 객소리라도 하고 죽을 거냐, 애국은 행동이다 하면서 모은 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저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 공산화로 가는데 장성들이 그 당시 정부의 반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 가겠다 하고 저항한 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실은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안 된다, 어렵다 하는데 제가 방문을 하고 두드리고 바둑 돌고 있는 사람 모가지도 끌어당기고 하면서 만든 것이 저겁니다. 지금 저 단체가 어제도 윤석열 정부가 용산에 있는데 삼각지라는 데가 아주 결정적인 전략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 예비역 장성단이 86개의 단체를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삼각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가 정확하게 72번째 체제 전쟁 맞불 집회를 한 날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진주에서 김진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최백만 회장님 자주 오셔서 그 합류도 하고, 진주고등학교 깃발이 그게 한 분도 빠짐없이 펄럭이고 그 체제 전쟁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저 밑에 아쿠스다 하는 저 한미연합회라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뚱뚱한 김정은이하고 둘이서 판문점 선언이라고 2018년 하고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말리마 속도로 빨리 해치우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뭘로 가자는 거냐 하면은 미적미적 걷지 말고 이제 빨리 공산화로 통일하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북쪽의 공산주의자가 뭐이라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남북관계 모든 잘못된 것은 사실 북한 때문에 잘못되었는데 추호도 반성을 안 하고 빨리 공산화로 통일하자 하는 쪽으로 둘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죽자 사자 결사항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힘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초강대국, 감히 대적을 못하는 좋은 동맹국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국제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이 대한민국을 절대 공산화 안 시키겠다 하는 신념을 갖고 실제 정책을 펴면은 공산화를 막을 수 있겠다 하는데 차가를 두고 지금 제가 6년째 미국을 왔다 갔다 정확하게 지난 10월 달에 또 가서 발대식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7개 미주 각지의 아쿠스 지부 지혜가 지금 형성돼 가지고 지금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한미 친선이다, 한미 협회다 그런 약 한 22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와가지고 고생하는 주한미군들 위로도 해주고 그 나름대로 일은 하는데 전부 우리끼리 잔치예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 아쿠스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 임원 100명의 회원 10,000명을 목표로 지금 막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돼가지고 그러고, 그 동안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간 사람들, 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아주 잘 돼가지고 미국에 나가서 이렇게 지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 전부 어깨동무 해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키는데 몰고 하는 미국인, 한국을 살아가는 미국인 임원 100명에 회원 1만 명,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살지만은 조국 달되기를 바라는 교포들 230만이 있어요. 그 중에 임원 100명, 회원 2만 명, 각 주에 다 있습니다. 거물급도 많아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처럼 공산주의 싫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미국과 결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임원 100명에 회원 10만 명을 목표로 두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됐습니다만은 지금 회원은 한 1,200명 정도 되고,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날 경상북도에서 처음 발대식을 했습니다. 22개의 시군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영남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남에서도 반드시 할 거고, 부산에서도 할 거고, 대구에서 할 거고, 이 네 군데서 불을 질러서 올라가는 작전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뭐 지방 이런 것보다도 성격들이 틀려요. 이 영남 지방에서 뭐 한다 그러면 좋다, 이 복잡하게 안 따지고 하자 그거 그만 바로 찔러요. 그 노는 이렇게 보면 군자는 불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 영남민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해요. 딱 들어보고 맞으면 좋다, 뭐 언제 뭐 어디 재산 싸가 갈 것까, 내 할게 이라고 그만 찔러 버린다고. 그런데 다른 지방을 해보면 될 것 같다,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마음 배려갖고 또 안 된다 그거 요 통밥 재지라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남에서부터 불을 질러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불 지르는 작전으로 요 끝나고 제가 창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래서 그걸 이끌고 있는 제가 한국 회장입니다. 어제 휴스턴 그런 데서 미국에는 미국대로 막 불을 질러댑니다. 내년 봄까지
100개의 지부가 생깁니다. 이제 이래면 이걸 이제 후손들한테 물려줄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이런 길밖에 없다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지금 대표를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김진수 회장님, 지난번 김해에서도 보니까 대개 이런 걸 한다 하면은 아주 그 똑딱빼락할까 조그마한 이 배들을 띄우는데, 우리 김진수 회장님은 보니까 띄웠다 크면은 항공모함을 띄워요. 그러니까 오늘 보자 싶으니까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김진수 회장님 참 행동하는 애국자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우리 들어갑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제목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 이게 다른 점잖은 표현을 해서 그렇지 공사나 방지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해난과 대책, 금년 2023년 어떤 해난과 어떤 대책이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넘겨줍니까? 다음.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떻다, 그 다음에 요약 및 결론. 아까 한 30분 했는데 30분 내에 아주 머리에 쏙 들어가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전은 처참한 북한 주민의 삶, 눈 뜨고 볼 수 없어. 저게 도로라고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소달구지, 저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70년의 분단된 저쪽으로 가자, 저걸 담자, 주말 되면 촛불 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갈구하는 세상은 아직도 저렇게 돼 있어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고속도로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참 보기 드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 K-팝 이거 배우겠다고 사방에서 와가지고 평생 뛰고 굴리고, 아무리 뛰고 굴리도 이 종자가 틀린가 봐. 그게 함부로 그게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멋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남북이 차이가 지고 있다. 다음.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가 정말 거의 낭떠러지 가서 다 죽을 뻔 했는데,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덕분으로, 불교는 부처님의 덕분으로, 또 천주교는 천주님의 덕분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안 가고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지키는 소위 정치 체제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했지요. 그 세상이 되면 어떻다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전공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그때 잘못돼서 글로 계속 갔더라면은 수많은 킬링필드라 그래요. 4가지 특성. 우선 많이 죽여. 너 골프 많이 쳤지? 빨리 죽어라. 너 뭐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너 혼자 먹었지? 죽어라. 너 뭐 언제 이런 연설을 하지 않았나? 죽어라. 그래가지고 옛날 이호락이가 올라갔을 때 김일성이가 그 남조선은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우리한테 한 3개월만 맡겨주면은 깨끗이 조용히 청소해주고 할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죽인다 소리야. 가난과 빈곤, 저 세상이 되면은. 세 번째는 잔혹한 독재 정치. 제 형도 죽여버리고, 지구 고모부도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지가 아버지 말에서 떨어뜨렸다고 마부를 갖다가 이마빼기를 그대로 권총을 쏴서 피박살을 내서 죽여버리고, 그 죽는 소식이 안 들어왔지 이 순간에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잔혹한 독재. 여기 뭐 체제 전복 세력들이 인권이 어떻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윤 대통령께 한번 식사를 하면서 저쪽이 좋다 그런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38선 근처에 체제 선택 이민청이라 그런 걸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활짝 열어놓고 갈려면 가라 하고는 그렇다 보내고 올 사람은 오게,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봐라.
그 이제 그런 이야기도 다 했어요. 아마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싱거운 친구들 죽으나 가면 될 텐데 꼭 여기 살면서 이걸 갖다가 그 세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 내가 물었어. 무슨 심보고 도대체 그 무슨 심처이냐. 누구나 가면 되지 하니까 그쪽은 혁명이 완전히 돼서 할 일이 별로 없대. 이쪽은 아직 혁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투쟁을 해야 된대. 그래서 벨기에 이런 막 주디를 막 저 털로 끼매야 그 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보호하에 이제 정치 체제는 교체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게 정치 체제라는 것이, 정치라 그런 것은 국가 종합 경영이라 합니다. 정치 체제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다른 체제가 전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정치 체제가 빨간 색깔이면 전부 서버 시스템도 전부 빨갛게 되고, 파란기면 전부 파랗게 되고, 문재인 정부 때 각 서버 시스템 도지 시니 군인이 어떤 정말 그게 한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지요. 공직하신 분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굉장히 다행인데, 구체적으로 뒤다보면 아직도 국회라는 것이 전부 그 뿌리가 박혀갖고 대한민국을 위한 법다운 법이 잘 안 되고, 잘못된 법 폐지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한 거 감옥서 가두려고 해도 안 되고, 정권은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고, 사법부 특히 이게 지금 1년 반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사법은 정치화되어 있고 이념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선거가 잘못된 것 같다, 선거함을 보존하라 어쩌라 해라도 절대 이 정권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은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그만 말을 안 해요. 우물우물 그래서 그냥 그만 지나가 버린다고. 선거가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재판을 빨리빨리 해도 할 때 결코 안 하다가 한꺼번에 막 혐의 없다 그거 끝내버리고, 아직도 그런 실정이에요. 사회 문화는 지금도 주말이 되면은 계속 이 정부 무너뜨리겠다고 누구 구속 누구 탄핵 이러면서 지금 곳곳에서 이걸 이적 세력이라 그래요. 그냥 옛날에는 놔두면은 이게 와서 종횡무전 설쳐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우리 장군단을 비롯해 갖고 자유와 연대라는 85개 단체가 계속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 오시고 주말 되거든 삼각지에 한 번씩 오셔서 거기서 행동을 한 번씩 하십시오. 그러면 신념도 강화가 돼요. 어쨌든 부단한 이 갈등과 이런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체제 전쟁인데 이게 체제 전복세와 이제 체제 수호세가 지금 저쪽에 중동에서는 막 총탄이 오고 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총탄 못지않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건 대한민국이 솔직히 없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지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기둥받기에서 중요한 두 개가 내년도 4월달 국회의원 선거고 2027년 대통령 선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생각도 하기 싫지 마라. 우리 김진수 회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바로 그 걱정 때문에 나오실 거예요. 그거 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고 보통 심각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체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은 저 세력들이 밀고 내려오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어제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게 1년 경비가 저 체제를 물으려고 하는 저것들 막고 이렇게 하는데 경비가 300조 원이 지금 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 나라 살면서 이 나라 부수겠다는 저 세력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 개미 떼처럼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하는 게 우리가 현실입니다. 다음. 그래서 국내 정치, 이제 국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정치 체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외교, 안보, 국방인데 이 이상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쭉 보면 참모들도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 제대로 대한민국 전문성도 있고 애국심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해요. 특히 한미관계지.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이거 저는 저도 이게 지금 내년이 80입니다. 뭐 잘 비는 소리 이야기하고 하여튼 뭐 덕볼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자식들이 살고 후손들이 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잘 되는 것 외에는, 공사나 안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가치관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저 사람 뭐 이상한 게 아니냐 뭐 어쩌서 샀는데 제가 쭉 유심히 보면 분명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먹지 않는 거는 너가 대먹지 않았다. 확실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미국을 갖다가 딱 이래 한다든가, 러시아 보고 할 소리 한다든가, 다른 사람은 심장이 떨려갖고 그런 소리도 못해. 또 무슨 지령을 받았든지 벌벌 떨고 가치를 가지고 투쟁 의지와 결기도 있어요. 보니까 심장도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그 노래 그지 부르고 영어로 연설 40분 하고 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결기도 있어. 그 다음에 전력 투구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모들만 잘 붙어주면은 열심히 성의를 다하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 중에 코피 터진 대통령이 나는 별로 못 봤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터졌는 거 아마 터지기는 많이 터졌을 겁니다. 그 외에 코피가 터지고 민심 현장에 요사이 보니까 막 시장 바닥이고 어디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호를 많이 걱정도 하는데 그 장걱정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서 종교가 필요해요. 하느님 전지전능하니까 제가 막 시장바닥 돌아다니기도 알아서 제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래야 마음이 편하지. 아이고 한번 총알이 여기서 오는가 저기서가 이러다가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결기도 있고 하는데 보수 우파 이 정치인들은 이거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이라는 주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진주의 국회의원분들은 아주 잘해요. 내가 보니까 용기도 있고 행동도 있고 잘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고한을 거세당한 황간들 같다. 나는 뭐 거세 안 당해봐서 저기 어떤 긴가는 잘 그거 모르지만은 저기에 거세되고 나면 쑥놈도 아니고 암놈도 아니고 부끄러워갖고 히히 걷고 이상한 동물이 대핀데 옛날 궁중에 저거 거세시키죠. 그럼 뭐 아래요 싸서 아첨하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다는 거야. 간도 썰개도 자존심도 추대심도 없다. 그렇게 삼각지에서 이 나라 지켜야 되고 이 정부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안 나타나더라고. 이럴 수 있나. 저는 뭐 지역에 공청받을 사람도 아니고 아무하기 때문에 막 조져요. 무엇에 그리 바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소리. 그래서 보니 부정선거는 저 이야기만 나오면 먼 산을 쳐다보고 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멍멍하고 진짜 제거당한 사람들 같아. 이해가 됩니까? 어느 사람 누구 떨어진 사람 하나 막 죽자 살자 돌아다니고 그 근처 가면 다음 공천 못 받는다고 근처 가지도 않아. 이러니까 혼자서 코피 터지고 있다고. 지금 체제 전복세 정치인들 지금 180몇 세기가 뭐 그런 시정자폐 같은 무리들이다. 조금도 이 용어에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건지 뭘 위한 건지. 월드 리전이 상실되겠다. 세계인으로 21세기 살 때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통신호에 붉은불이 들어왔다. 저거는 안 가는 거다. 푸른불이 갔다. 그때 가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이 세계 이성을 이뤄놓으면 월드 리전을 이뤄놓으면 붉은불이 들어와도 막 가면서 지 혼자 변명을 하고 이런 그 어떤 무리들
이적성과 애국성 구분을 못해. 이게 적을 위한 건지 우리나라를 위한 건지. 합리적 객관적 사고가 불능이야. 그만큼 후쿠시마 물은 과학적으로 IAEA에서 조사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끝까지 문제가 있다고. 무엇이 근거가 어디에 뭐 그저 있다는 거야. 이런 거 해야하는 합리적 객관적 사고라고 후안무치다. 나 두군 역사에 남을 인물 지금 보고 있지요. 어디에 점이 있는 걸 내가 봤다. 그 정도면 부끄러워갖고 나타나지도 못하고 저 산속에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굶고 어쩌다고 억울하다고 굶고 있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애로점이 없느냐 그러니까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다. 안 처먹는데 무슨 너무 소화될 게 있어. 툭 나오는 게 살짝 훔쳐 먹는 게 사달란 거야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후안무치 내로남불 오죽했으면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내로남불 한국 정치는 막 이런 현상 속에 있다. 막아내자 재생원전 돈 되는 거니까 한국은 어떻게 못 살아야 되고 통일을 하려고 보니까 남북 간에 너무 격차가 나서 북한을 못 사는 걸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어려워. 방법이 잘 사는 걸 망가뜨리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면 통일되기 쉽겠다. 이런 못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벌은 어쨌든 빨리 해체시키고 돈 되는 거 원전이니 저런 거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게 나라를 막 안 망한 게 정말 천운이로서 안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후유증이 계속 터지지요. 근데 후안무치가 저가 이쪽 보고 나라 걱정하는 척하고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서 그걸 정구죽천이라 그래요. 가소롭다 그런 겁니다. 다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어째 되어 있느냐. 극자. 북한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고 저쪽은 제정신 갖고 살고 그쪽은 인간다운 삶이 있고 우리는 저쪽을 담고 저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이게 인구의 15% 정도. 이게 상당한 숫자가 지금 국회의원도 이렇게 빠치 달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 35%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잘하잖아. 뭐이 잘못된지 모르겠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차라리 불구스러움한 사람이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한 것들도 그랬어요. 저게 합쳐서 약 50%, 이쪽 40% 우파는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술 한잔 한다든가 하면 큰일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잘 안 해. 이튿날이라면 내가 내일 친구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골프로 가야 되고 뭐 어쩌고 또 어디로 간지 안 보여. 동남아 뭐 하고 남이 싸워주기를 바래. 막 어째 해가지고 삼각지에 한번 나와봐라. 삼각지가 절대 그 애국이다 그건 아닙니다. 한번 나와봐라 하면은 그놈의 장모는 뭘 그렇게 생일이 많이 들은지 지난달에 몇 달 전에도 장모 생일이라 그때 깜빡이 접히고 자주 써먹는 거야. 또 장모 생일이야. 안 해. 수많은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회비 1년에 10만 원, 20만 원 내는데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해지는 소리만 안 하면 야 삼각지에 그 집회는 장구이 나가서 그러는 거는 좀 보기 뭐 하더라. 그 사병들을 하면 안 되나. 입에다 막 똥을 확 떠비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위에 사람이고 지도자일수록 진 땅에 먼저 가서 앉고 배고픈 거 먼저 경험하고 모범을 하라 그런데 전부 그런 거는 남이 싸워주기를 바래.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한참 문재인 정부 때 무슨 뭐다 애국단체들 후원 지원금 은행 계좌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하라 그러면 야, 내 친구 중에 거기에 돈 조금 붙였다가 막 세무조사 가고 경찰서 오라 크고 그래갖고 혼이 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넣을 낀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끝까지 어느 경찰서에서 그 친구가 누군데 누가 따졌느냐 안 내기 위한 변명으로 그래. 제 선배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아무리라도 통장 12개를 갖다가 뭐 신어 한수다 정규제 TV다 그 당시 이렇게 할 때가 쫙 해갖고 맨날 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막 있는 대로 이거 죽으면서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재산 놔둬봤자 자식들 싸움만 하니까 이게 나는 혼자서는 애국이 안 되고 하겠다 막 김진수 계좌도 있으면 그따도 이어주겠지. 그래서 이제 쫙쫙 이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광장동이라 그런 데 사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더래. 장군님 그 뭐 좀 이렇게 돈을 그래 계속 넣고 있습니까? 넣는다. 왜? 내 돈 내 쓰는데 너도 경찰 같으면 애국하는 거 아니냐? 왜 내 보고 돈 돌라 하더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보라 해서 전화 한번 걸어보니까 계속 넣으십시오. 그래서 이 비급한 40%가 많네. 여러분들 비급한 40% 되지 맙시다 좀. 알겠습니까? 정말 비급 안 하려면 행동으로 하면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어요. 누가 가서 이거 해라. 애국은 혼자는 잘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단체를 해야 되는데 비급한 어느 부처에 고위공직자 한 사람이 늘 삼각지 나와요. 그쪽 동네는 어떻습니까? 군은 아니라. 그래 하니까 딱 2명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이제 이런 한데 이게 이쪽 10%로 막 가야 됩니다. 이 10%는 제가 삼각지에서 이래 보니까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어떤 아주머니는 해군 아주머니 모인데 맨날 떡하고 우유하고 뭘 이런 걸 한모티스 가와가지고는 맨날 말도 안 해. 맨날 이래 갈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별 사람들이 그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켜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이제 저 숫자가 저 10%가 30% 얼마 많이 올라가야 사실은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10%에 해당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동기생이라는 사람들이 야 이제 뭐 정권도 교체됐는데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뭐냐 하면 너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걱정해서 하든지 봐라. 그냥 이 좋은 세상 또 됐잖아. 좋은 세상 됐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된 줄 알아. 이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하고 공도 치고 산도 가고 바둑도 돌고 외국도 가고 하자고 꼬셔. 아휴, 그래서 이게 실망스러운 사람 보면은 애국 활동 못 합니다. 바람직한 사람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진주는 아마 그런 고장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눈빛을 보면 압니다. 이쯤 되면 그 별 관심이 없으면 벌써 한 3분의 1은 자요. 한 분도 지금 자는 분이 없어. 이게 뭐냐, 그만큼 그 가치관이 같다 소리야. 다음. 남북한은 어떻느냐? 북한도 저게 사실은요, 지원만 안 해주면 저게 얼마 갈지 몰라요. 생존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여름, 봄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대남 체제 전쟁 지령에 지금 바빠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뒤집지 않으면 지금 운명이 어떻다 그런 걸 아니까 사력을 다해서, 그래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정은이가 직접 선거대책본부장 비슷하게 지령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뭐 본부장을 하든가 어쩌든가 우리는 그게 하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상지구 불변의 국가 경영 목표는 지난 70년간 북한이 뭐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김일성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3대가 이래 됐지만은 정말 보면은 북한 연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절대 안 변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반도를 공산화로 통일한다. 하라비에서 애비로 애비에서 지금 본인으로 요거는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이 변했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놈들은 그 이상한 놈들이에요. 뭐 터밭을 하나 생기로 뭐 북한이 이제는 진짜 달라졌다. 무엇이 어쩌다. 뭐 김정은이가 38세 넘으면 이제 또 통일이 다 되고 한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그 이상한 놈들입니다. 절대 안 변한 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북한 혁명 역량 저거는 뭐 들고 일나는 놈은 다 죽어 비리니까 지기니까 그대로 죽어. 그 다음에 남한 혁명 역량 여기에 희망을 제일 많이 걸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세 번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이게 지금 희망 변수입니다. 자기들은. 그 앞으로 저 변수를 100%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제혁명 역량 여기에 가봐야 되게 러시아하고 연합하고 중국하고 연합하고 재미 동포들도 지난 문재인 정권 있는 동안에 불구스름하게 만들어놨어. 이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민주평통 일하면서 거의 지금 색깔을 지금 막 교체하느라고. 그런데 또 숨어서 들어온 놈이 있어. 붉은 놈이 색깔을 이렇게 변색을 해가지고 서며 있는 놈도 있어 지금. 그러나 뭐 그거 할 수 없다고 보고 이걸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대한민국을 꼭 공산화로 통일하겠다 하는 것이 제대로 큰 전략이고 여기에 협조하고 이래 하는 것들이 체제 전복 세력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걸 하는 데는 평화적 방도와 그 다음에 비평화적. 그런데 비평화적이라 그런 것은 주한미군이 없고 전쟁을 해가지고 무력으로서 침공해서 통일하는 거고, 평화적 방도는 문재인 정권 이런 것처럼 전쟁 한번 안 하고 살살 해서 그저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 방도로서 거의 달성을 했다가 다시 뒤집어질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에서 참 이게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한 번 뺏기러 오니까 다시 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뺏기기 전에 우리가 안 뺏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예요. 그 다음 다시 그 다음 국제관계는 남북한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섀도우 피스 레짐이라는 거, 저게 뭐냐면 가짜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화와 협상으로 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공산화시키는 제1 목표입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된다는 게.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원식 장군, 요번에 국방장관 된 친구, 우리 대수장 만들 때 쟤하고 같이 늘 머리 써가지고 만든 친구예요. 오래 할라 크지 말고 확실히 하면서 분명히 짚어라. 어제도 쟤하고 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할 겁니다. 이게 종자가 세파트 종자예요. 이게 무슨 집게가 아니고 상당히 종자가 괜찮습니다. 이 세파트가 몇 명 있어요. 법무장관도 그 종자 긋고 며칠 있지요. 이제 이런 세파트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니까 여의도나 갈라고 고개 싹 대통령을 모시는 척 하면서 눈만 굴리고 공천 받는데 어린기기가 하고는 세파트는 크니 집게도 못하는 게 상당히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노?
구체적으로 꼭 하면 저는 이름도 다 압니다. 어쨌든 한미관계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한미관계를 저 늙은 할아버지 바이든이 오산에 한번 와서 정말 회복시키고 지난 4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또 회복시키고 그래서 글로벌 컴프리헨시브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이래요. 지구촌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전에는 안보, 경제, 신뢰 뭐 이런 한 몇 가지 분야만 서로 협조한다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돕고 미국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세계 1등 가는 게 뭐 120몇 개래요 물건이. 기술이 역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머리 한번 이래 만져봐요. 자기 머리. 이거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라고. 우리가 달고 다녀서 그렇지 이게 세계적으로 질이 제일 좋다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이거 함부로 부딪히지 말아요. 좋은 데 써먹어야 돼. 그런데 언제 그렇게 무기를 많이 발명했는가 싶으죠. 무기는 언제 그렇게 많이 발명했는가. 요게 이유가 있어. 가만히 이래 보니까 좌파 정부도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을 하고 주체 자주를 하고 싶어. 그러자면은 우리가 괜찮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미국으로부터 빨리 이래 벗어나는 거야. 목표가 틀려. 저기는 미국으로 벗어나려고 방사력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질 않았다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와 그동안 별별 무기들 한번 K 웨폰 한번 쳐보세요.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기기묘묘한 그런 그 지금 북한의 핵의 3축 체제 4축 체제 그런데 지금 우리 무기가 풀로 그대로 가동이 되면 이쪽에 저 사천의 카이라든가 전부 되면은 무슨 힘이 어떻게 발휘될지 모르는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알아요. 역시 똑똑한 민족이다. 똑똑한 국민이다. 그래서 글로벌 컴프리헨시브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 딱 있다. 그 효과가 그렇게만 하면은 세계 기업들이 비즈니스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90조 원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항구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유사시 정원 전력을 오키나와에서 오고 괌에서 오고 하겠다 하는 것이 무려 120조 원의 인프라 구실을 한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복치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복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거다. 요것만 끊으면 금방 공사나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미적미적 그러면서 공사나 못 시킨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박수 한번 치시고 그게 무슨 친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한일 관계도 이게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거 지향에서 미래 지향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자 막 풀리잖아요. 서울에 가보니까 이제 일본을 하는 또 젊은이들 수없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중국도 뭐 오고 있고. 그래서 한미일 삼국이 구라파의 선진 나토 제국 못지않게 아시아에서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북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 하는 입장에서 최대 장애 요소는 대한민국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10년 공부 나부합이 탑을 되는 것처럼 무선수가 쓰더라도 선거라 크지만은 쟤들은 선거를 순진하게 표 몇치 찍으면 그거 종합해서 네가 이겼다 졌다 그게 아니에요. 찍어보고 모질하면 막 가짜표도 넣고 하나의 혁명의 수단이 선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짝 정신 차리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대선역에서 좌파가 필성하는 거고 자유민주체제 수호 세력 이게 종전에는 무슨 삼각지를 지키고 어대시키고 쟤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맞불 작전 하는 거야.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부 때문에 가고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용산을 또 쳐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한 700명인가 와가지고 뭐 금속 노조인가 와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데 경찰 바리케이트 요거 하나를 두고 막 일로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를 갖고 요새 심리전 많이 합니다. 야, 이 친구들아, 너가 뭐 비 조금 오니까 내 빼네. 1시간 그래갖고 세상을 바꾸고서 이 더러운 놈들아. 그래 이놈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리 싫으면은 대한민국 음식도 안 먹어야 되고 대한민국 돈도 안 써야 되지. 너가 얌체짓은 너가 다 하잖아. 그걸 또 정문으로 분석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노조위원장 너 그때 사기치고 뭐 고소당하고 그러더니 그거는 해결됐냐? 요렇게 자꾸 방송을 해대니까 창피스러워 못 있는가 봐. 기가 많이 죽었어. 전부 이래 갖고 있다가 젊은 놈은 옆길로 내빼뿌리고 이런 전쟁에서도 곳곳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걸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파야 되고 한미동맹 쟤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종전선언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하고 종전이 선언되면 주한미군이 있을 수 없지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수건과제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가려고 돈도 많이 썼다고 그래. 그래서 부르스름한 교포들이 저걸 위해서 미국 의회 하원 의원들한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HR 3446이에요. 종전선언을 하자. 한때 34명까지 미국 의원들이 그걸 지지로 하고 지금 또 저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쿠서 한미연합회가 저거는 미국에서 이러다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 각 저거 지지하는 의원들한테 막 편지를 계속 폭탄 세례를 합니다. 너 그러면 우리는 너 선거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 미국 정치인들은 낙선 운동 벌리는 걸 제일 싫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발 들고 와서 이제 안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런 해외에서 국내에서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전략적 목표는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절대 우리는 수호해야 되는데 정치 체제가 가면은 그게 사실은 공산화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수가 있더라도 2024년, 2027년 이 선거에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은 이걸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체제 전략인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력 투쟁을 하느냐. 다음 4단계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제1단계는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자유민주 체제가 왜 우리 인간 삶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자기 가치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후진들한테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공산주의 이야기인데 그 기술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입만 벌리면 또 그 소리다. 옳은 이야기인데 듣기 싫어. 그래 하지 말고 해서 어쨌든 그걸 가치관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 1단계는. 그래서 가치도 들으면 그게 옳다 이렇게 많은 거하고 신념화 시켜야 돼. 그걸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니다. 너 공산주의에 살래? 자유주의에 살 때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겠다. 이게 신념화된 거예요. 이게 신념화되어야 됩니다. 제1단계에서는. 2단계는 신념화된 것이 행동화되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그거 싫다. 말만 그러고 칼 근처만 끄집어내면 내 빼는 거. 이거는 행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화돼야 된다. 애국 집회 한다든가 하면은 오늘 저 모금함 갖다 놨습니까? 혹시 있으면 돈 담은 1,000원이라도 나갈 때 한번 넣어봐요. 넣고 나가는 거 하고 안 넣고 나가는 거 하고 마음이 틀려. 서울에서 무슨 이런 발대식을 하는데 지갑 열어갖고 그거 없어도 되니까 반은 쪽에서 넣어라 했더니 실실실실 그거 안 넣으려고 화장실 가고 저 뒤로 내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행동을 자꾸 하는 버릇을 이래 드려야 됩니다. 2단계는 행동, 3단계는 개별 인지 구축을 확장해서 그랜드 빅텐트를, 이게 지금 하나의 태극기 연합, 이게 하나의 이 진지예요. 진지. 서부 경남에서 지런지가 된 전국을 큰 이게 진지라고, 이 진지가 그랜드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랜드 빅텐트를. 그 다음에는 마지막 4단계는 그랜드 빅텐트가 전국적으로 네이션 와이드 한 100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성백이 되도록 해가지고 막 국가를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애국은 혼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세력화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짐하는 우리 이 태극기 연합 이 우리 단체로부터 그걸 다짐하고 이래 중심으로 애국하겠다 하는 결심의 그 박수를 한번 치십시오. 예, 예. 다음 한미연합,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여기서 절대 이거는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 저는 지금 이거 제 개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후손한테 물려질 작품으로서 이걸 지금 이제 이래 만들었다. 그다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동원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 10월 1일 날 70주년 처음에는 참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여기 벨 하나짜리 장구이라는데 장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가방 끈 길쭉한 거 들고 운동화 신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걸 해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우리 국가가 삽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이냐. 그래 유튜브에니 네이버니 들어가서 쳐보니까 아 저기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제는 나타나면은 서로 축사하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웠는데 지금 끈질기게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난 엊그제 10월 1일 날 뉴욕에서 1080명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야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저렇게 무섭게 지금 단합대가 나오나 하고는 대하는 게 지금 틀린대요. 그다음 이게 1080명이 모인 아마 교포 생기고 처음 그럴 겁니다.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다음 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단합해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야 되겠다. 그다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체제전쟁 중인데 이 체제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어차피 이런 데 오셨으니까 4단계 작전으로 가치를 확실히 하고 그 가치가 신념이 되도록 해갖고 그 신념이 행동화되도록 행동하는 국민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개별 진치를 확장해서 그랜드 빅텐트를 이렇게 만들고 그 그랜드 빅텐트가 전국적인 하나의 성백이 되도록 노력해서 내년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이기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돈, 팔촌, 손자 다 오늘 가서 A4지에 이름 좀 적어갖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전화보다는 가서 만나는 게 제일 낫고 만나도 말만 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 하나 사주고 또 이야기하다가 한 분 만나는 것보다는 두 분 만나는 게 좋고 계속 가서 만나면서 내 주변에 적어도 한 50명은 저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특히 타도 사람들 더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각지에서 우리 자유와 연대 우파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구호입니다. 공산화는 안 된다. 우리의 역사가 정말 갈 길이 있고 안 갈 길이 있지만은 식민지나 공산화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애국은 행동이다. 말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는 찔긴 놈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한다 싶다 내일 자고 나서는 또 그만 달라붙이고 이거 안 돼. 그래서 제가
공산화는 안 된다, 공산화는 안 된다. 이 각 세 분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손 이래 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그거 한번 외칩시다. 전부 다 같이. 일어서세요. 일어서. 자, 우리 이거 신념의 소리입니다. 공산화는 안 된다. 공산화는 안 된다. 안 된다. 공산화는 안 된다. 안 된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찔기 놈이 크니까 여자분들이 불평을 해. 그렇다고 찔기 뭐 클 수는 없고 그만 놈으로 합시다. 남녀 통해서. 질긴 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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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자, 오늘 한 가지씩만 결심하시고 우리나라 한번 함께 구해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